MBC 전 보도국장 문호철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조금 전에 MBC 제3노조의 성명서도 읽어드렸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JTBC가 취재한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과 관련된 그 소품이죠. 연출에 동원된 그 명품백이라는 소품과 몰래카메라 시계형 이것까지 다 서울의 소리가 준비해줬다. 뭐 이런 진술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상황을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상황은 한마디로 취재 윤리를 벗어난 또 한편으로는 국가 원수의 부인을 가지고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함정 취재를 한 것 아닙니까? 이 함정 취재라고 하는 것은 뭐 기자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기자들의 윤리 강령에서도 그건 엄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밀 촬영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어서 마치 선물을 줄 듯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 함정을 파서 유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그런 것은 진짜 어찌 보면 공중파 방송, 지상파 방송 기자들이 할 짓이라고 볼 수 없는, 그리고 또한 그 자체가 경호 대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은 경호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사수를 써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그것도 몰래카메라까지 그걸 돌렸고 그걸 또 제보받아가지고 공중파 방송의 기자라고 하는 공영방송 MBC의 기자라고 하는 자가 그걸 버젓이 보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저로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서울의 소리가 이제 그런 식의 함정 을 파서 몰래카메라 도둑질을 한 건데 영상 도둑질을 한 거죠. 자, 그건 그렇고 이게 MBC가 문제가 된 것은 그 사건과 관련해서 MBC 기자가 이거를 이제 정식 MBC 방송에서 보도를 한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MBC 기자가 바로 그 보도를 한 기자가 장인수 기자입니다. 장인수 기자라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작년 대선 직전이 1월 달에도 그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그 방송 유튜브에 이 이명수 기사, 촬영 기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몰래 한 7시간 동안 그렇죠. 녹음해 몰래 통화한 것을 참 몰래 녹음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MBC 프로그램 중에 스트레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송을 했죠.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통화를 가지고 물론 녹음은 할 수 있으나 그걸 공개적으로 그것도 지상파에서 방송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 강준만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이 봤을 땐 뭐 저쪽 약간 좌파 진보 진영이라고 생각하는 좌파 중에 원로죠. 그분인데 그분조차도 그 당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것은 지상파 방송이 유튜브 방송에 함락당하는 그걸 시사하는 아주 상징적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당시에 그런 모든 것들이 선택적 공익이라고 당신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아주 비판까지 했던 그런 사안이었죠. 이것도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때는 통화를 몰래 녹음한 것을 방송에 내보냈던 것이고 지금은 또 몰래 촬영한 것을 또 방송에 내보낸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인이 그냥 개인 소장하는 것이랑 방송에 내보내는 것이랑은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범법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장인수 이 사람이 지금은 MBC에서 이제 퇴사를 했습니까? 그게 참 묘합니다. 그저께 방송 그 장인수가 시사 그 프로그램인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하는 그날 갑자기 오후 6시 넘어서 우리 회사에서 의원 퇴직이라고 하는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방송 나가는 그날 났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발령 일자 효력이 발생하는 발령 퇴직 일자는 21일로 되어 있어요. 그게 한마디로 일주일쯤 앞으로 소급 발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그걸 보고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무슨 꼼수를 그렇게 써?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건 극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쪽 인사부 쪽에다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통상 발령이 나면은 그 이후에 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일주일 앞당겨서 하는 경우는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쪽 역시 그 책임자가 자기로서도 참 모르겠다. 갑자기 퇴근 시간 다 되어서 보도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
장인수에 대한 인사 발령을 해달라. 네. 다만 날짜는 일주일 앞으로 당겨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제가 추측하기로는 MBC 보도국에서 이미 장인수라는 사람이 그 전부터 취재를 8월부터 제보를 받아가지고 제보 받아서 방송 준비를 취재를 해 왔습니다. 네. 한마디로 MBC 외교안보팀 소속 기자로서 예. 취재비도 받고 MBC에서 월급도 받으면서 네. 그 취재를 자기 취재 영역과 상관없는 그 제보받은 걸 계속 해왔던 거죠. 어허, 예. 회사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고 회사의 어떤 또 공간도 활용하면서 네.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사실 해왔는데 보도국에서는 다 이 내용을 사실상 알고 있었습니다. 어허. 이런 걸 취재한다는 것을. 네. 그런데 이제 방송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발령이 안 난 상태니 어찌 보면 이게 자기들한테 불똥이 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MBC 현직 기자가 엉뚱한 짓을 엉뚱한 몇 달 짓을 동안 했다. 했던 거를 MBC 보도국이 다 그렇죠.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럼 공동 책임을 져야 되고 네네.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법 취재 행위에 대해서 네네. 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아하, 않겠습니까? 예. 얼마나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화급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런 편법, 꼼수, 작전을 핀 거죠. 그렇게 아하. 해서 일주일이나 앞당겨 가지고 하는 그런 보도 발령을 냈는데 문제는 그 21일 날 이 장인수라는 자가 그 네. 팀장에게 예. 메일로 예.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네. 일주일 동안 보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 지금 소급 발령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1일자에 또 장인수는 분명히 그 날짜로 퇴직한 네. 걸로 돼 있는데 네네.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네네. 그런데 그날 밤에 뉴스데스크에서 북한 미사일 재발사 어떻게 네. 가능하나 이 리포트를 또 했습니다. 장인수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퇴직한 사람이 또 한 거죠. 아주 뭐 어찌 보면 열정페인가요? 그러니까 MBC 뉴스는 아무나 가서 해도 되는 거구나. 제가 봐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퇴직한 사람도 했으니까. 저기 제가 방송국 올 때 보니까 저 건물 앞에 개가 한 마리 어슬렁거리던데. 아마 그래서 그 개가 한국 사람 말을 할 줄 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그 뭐 방송이길 포기한 거 아닙니까 MBC가? 저로서는 이 정도면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건 무슨 예. 뭐 아무나 뭐 이런 말씀 쓰기 위해서 뭐 하지만 개나 소나 다 와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아마 네. 고 박사님도 MBC에 언제든지 내가 방송하겠다 하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검색을 하겠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렇게 꼼수를 쓰나? 그러면 근데 이제 보통 그 인사발령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도국장까지 지내셨으니까 이게 임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와 평 기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어떻게 다릅니까? 임원들 같은 경우는 사표를 제출하거나 사의를 표명하면은 그 즉시 네.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원 같은 경우는 혹시 또 욱하는 마음에 사표를 냈다가 또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런 철회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회사는 그래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뭐 하지 않고 사표만 제출한 상태라면 보통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혹시 마음이 바뀌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바로 처리를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회사 MBC 그 규정을 보면은 이것 역시 어떤 공식적인 발령을 통해서 퇴직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21일 날 사표를 제출했다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회사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발령을 냈으면은 일주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서는 특이하고 기묘한 그 소급 발령이라고 하는 것이 난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이게 평기자죠? 평기자에 대한 이와 같은 인사 발령을 내린다면 그 책임자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취재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보도국에서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장인수가 사표를 냈다고 얘기하는 21일 그때 그 다음날 이 건을 가지고 사실은 그 용산에다가 대통령실에다가 또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뭐라고 자기 신분을 밝혔냐면은 나 프리랜서 기자 장인수다. 그럼 그러니까, 진은 이미 이제 그 퇴직 절차 된 걸 알고 퇴직 절차도 거치지도 않았지만 부장한테 그것도 원래는 인사부에 보통 내는데 자기 팀장한테 이 메일로 내가 사표 내겠다라고 한 걸 가지고 그 상태니까 사실상 공식적으로 봐서는
사표 수리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표 수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대통령실에 가서 마음대로 거짓말한 거네. 거기서 프리랜서 기자를 사칭한 거죠. 사칭한 거네. 예. 저는 참 뭐 공영방송 기자나 PD를 사칭했다는 말을 들어봤지만 그런 말은 저도 들어봤어요. 프리랜서 기자 사칭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죠. 전 세상의 프리랜서들이 다 분노하셔야 됩니다. 별 것들이 다 프리랜서 기자를 사칭하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게 지금 이제 보도가 되기는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보도가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자칫하면 이게 몰래카메라 뭐 이경규 씨가 뭐 이렇게 그 진행하는 그런 거가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몰래카메라라면 뭐 괜찮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예, 보도 어떤 그 준칙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입장을 가져야 됩니까?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좀 더 지금 말씀하신 그 이경규가 했던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떤 선한 인간의 행동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런 경우는 한마디로 이렇게 함정을 파고 그 밑에 대나무 죽창을 이렇게 찔러 놓은 상태에서 거기 맛있는 고기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거기 두고 짐승들을 유인해서 잡는 그런 그야말로 함정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들이 주장할 때 그게 정의라고 한다면은 뭐 정의라고 한다면 할 수 없지만은 물론 그 정의를 누가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함정을 파놓고 그걸 유도해서 한다는 거, 이거 자체는 취재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자기들은 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한다면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 얘기고, 이거는 통상적으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죠.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어떤 식의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는 이건 분명히 불법적 소지가 농후하죠. 그 제가 이게 오래된 일이라서 제가 기억이 조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이경규 씨가 이제 그 사실은 이를테면은 그 길거리에 정지선 있잖아요. 그 정지선에 그 냉장고 상품으로 주면서 정지선에 딱 그 맞춰서 쓰는데 그게 한 차선이 아니고 세 차선. 일 때는 차 세대가 나란히 있으면 세 차가 전부 다 정직한 사람이니까 빵 하고 팡파레 터뜨리고 막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걸 할 때 제가 그 제작진들한테 야, 이건 너네 어떻게 하냐. 저도 추정 60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다음에 다 알려준대요. 사후적으로라도 그 나온 사람들한테 사실은 저희가 이경규가 간다 프로그램에 누구고 이런 취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몰래카메라를 하셨는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저 싫어요 그러면 뭐 방송 못 한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튜브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게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거고 막 해도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개나 소나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쪽 사람들은 직접 문제는 있죠. 저게 몰래카메라라고 우리가 이제 거의 모든 언론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몰래카메라라고 보도를 그 단어를 써서 보도를 하려면 최소한 제가 설명드린 방식대로 사후적으로라도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동의를 받죠. 그러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한테 동의를 요청했겠느냐? 안 받았죠. 사실은 몰래 촬영했는데 이거 내도 됩니까? 하고 아니잖아요. 그게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몰래카메라 촬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게 지금 잘못 쓰여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몰래카메라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정 카메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 MBC에서 그 장인수 기자를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였죠. 장인수가 편법으로 활동할 수 있게 사실 놔둔 거죠, 그냥. 그리고 나서 자기들한테 불똥이 튈까봐 꼬리 자르기 한 거죠. 그 MBC 경영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책임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되죠, 이거는. 그래요. 짧게 마무리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MBC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지난 6년 동안 특히 너무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죠. 특히 요즘만 하더라도 뭐 뉴스데스크 방송은 물론이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신장식이 진행하는 그 저녁 뉴스를 또 저녁에 방송하는 뉴스 하이킥이라든지 아침 시간에는 또 김종배 시선 집중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공정한 이런 어떤 그런 보도라든지 방송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장식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특히 최근에는 그 신장식 뉴스 하이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자기가 그 진선미 의원의 그 강자 아카데미 있습니다. 뉴스 하이킥
타이틀을 걸고 그 현수막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언제 출연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MBC 직원들 같은 경우도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고 방송을 할 때는 분명히 공정한 것을 얘기하고 기계적 중립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들 진행자가 MBC 직원인지 아닌지 보통 사람은 뭐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진행자라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 진행자는 분명히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계약을 할 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네. 어쨌든 MBC는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사회적 흉기라는 비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이 정말 많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 바뀌게 됐을 때 뭐 민영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저희들로서는 이번 총선이 되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문호철 전 보도국장과 대담이었습니다. 다들 MBC 폐쇄가 답이라고 댓글 올리시고 여기 문호철 파이팅하고 이 격려 문자도 많이 올라와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